아, 아니 내가 막 저밖에 없어서 차라리 캡처를 해줄게. 생 시간. 아, 근데 거기서 사진을 건드렸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유진이 글자나 뭐그 사람만 바빠요. 지워라 할 수 있잖아.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코로나 때문에 대학원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생활했던 대학원의 전반적인 생활과 그 대학원의 장점, 단점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부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은 안전보건융합공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고요. 흑석사 연계를 하고 있어서 과 3.5학기, 대학원 1.5학기에서 이번에 이제 2월에 대학 졸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전반적인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크게 대학원의 일상은 4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논문, 세 번째가 이제 연구과제, 교교 업무입니다. 이 4가지 일을 하면서 연구실에서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는 대학원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과제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대학원생의 수업은 학부 수업과는 좀 다르게 인원이 굉장히 조금 적습니다. 적게는 한 수업에 4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 있었던 수업이 있었고요. 4명 수업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수님과 다이렉트로 교수님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된 건가 잘못된 것을 짚어주시는데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아닌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이 짚어주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대신에 더 엄청 꼼꼼히 봐주신다는 장점이. 근데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학부 때 들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수업은 한 20명이 넘는 그런 수업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학부 수업보다 작게 운영이 되면서 그리고 시험도 오픈북인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과제도 오픈북인 경우가 많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레포트가 좀 많다, 소논문을 하나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글 쓰는 일이 조금 많은 것 같다, 학부의 때에 비해서 약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논문입니다. 논문은 크게 졸업 논문과 그리고 그냥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나 자기가 실험한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한 논문으로 2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학기 전에는 자기가 졸업하는 학기 직전에는 다 졸업 논문 주제가 정해져 있고 목적,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좀 분명하게 나와야 이제 졸업 논문을 수월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전 1년 전부터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혀 있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반 기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제는 정해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학기 직전 방학에 주제가 한번 바뀌어서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 4-5개월 만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힘들다. 그래서 졸업논문 주제는 미리 정해서 그 직전 학기에 쓸 수 있게 1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했던 자기가 했던 연구나 실험에 대해서 이제 졸업 논문이 아닌 저널에 게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는 논문인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어떤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또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재 논문이 다르고 기회가 또 다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대학원생이고 연구를 하기 위해 왔으니까 저널 논문이 많을수록 좋겠죠? 저는 아쉽지만 저널 논문은 그 학기 중에는 한 번도 쓰지 못했고 지금 졸업 논문으로 쓴 논문을 저널 논문으로 게재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전 연구된 부분들을 조사하는 사전 연구 교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교수님과 미팅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연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험을 해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진 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 2개 참여를 하는 게 보통이고 많게는 2, 3개, 4개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학해서 한 연구는 3차원 구체구동 우선 플랫폼 연구에 이제 참여를 했고 거기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실험에 도와드리는 그런 보조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참여한 연구는 인퓨전 펌프 표준 디자인을 만들고 또 이러한 사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했었고 또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연구는 의료사고 보고서와 같은 환자 안전 사건 보고서를 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제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대학에, 다양한 연구원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뭐 연구 분야에 따라서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헬리콥터 조종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건 자기 연구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 되게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이 조교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과조교, 이제 학과조교 안에서도 행정조교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나눠서 하는 또 전산조교나 뭐 공학조교 이런 조교가 있을 수 있고, 저처럼 공대에 있는 공학센터 소속의 조교인데 그런 여러 가지 조교의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조교를 할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교마다 업무가 굉장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교육조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시험 감독도 들어가고 뭐 과제도 걷어서 뭐 채점도 하고 뭐 이런 조교들이 있고, 제가 하는 조교는 이제 공대생들이 많이 쓰는 기계과랑 전기과 뭐 전전공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기계 설계 기구들을 담당해서 뭐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수업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치면 치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공학센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업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조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듣고 나는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과제에 참여를 하고 어떤 조교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원생의 생활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대학원 생활이 다 각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문 쓰고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조교 일을 하는 그런 대다수의 일들이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좋은 연구실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연구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의 장점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 다 이렇게 교수님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을 짜서 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 to 10, 10 to 8 이런 연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이 계획한 시간에 와서 자기가 계획된 업무를 하면 되는 장점이 있고요. 대학원에 오면 진로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는 거. 일반적으로 학사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인의 길만 있는 반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일을 하다가도 내가 조금 더 공부에 대한 흥미를 느낀 분야를 찾았을 때 지원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하나 더 열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취업을 하기가 곤란한데 나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걸 공부하고 간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석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어떤 분야에 뭔가 전문가가 되었다기보다는 그냥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실험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을 배운 게 굉장히 커서 석사 학위보다는 뭔가 박사 학위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한 그런 거를 더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석사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취업을 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그 분야에 대한 박사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직장인이자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학위가 어느 정도 직장을 갈 때 보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학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좀 더 개성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취업을 고민하고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취업이 목표라면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라 취업이 목표라면 자기가 취업을 하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원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학과의 경우 등록금이 6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교생이고 그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330만 원이 매 학기 장학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나머지 330만 원은 조교 일을 이제 하면은 조교수당에서 감면이 돼요. 그리고 조교수당에서 원래 추가로 들어와야 했던 50만 원의 금액이 학기마다 들어오고 조교 한 학기 근무를 만기했을 때 추가 근무수당 90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교 만기에 대한 90만 원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학기마다 달마다 교수님이 주시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고 그 연구비가 일정 금액 이상 채워지면 RA라는 장학금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RA가 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학기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대학원을 이제 뭐 본교로 가지 않을 경우는 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RA를 받으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침 밤 10시부터 뭐 밤새서 하는 그런 금액으로 환산하면 당연히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히 뭐 밥을 먹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교통비를 하거나 이런 생활비에는 크게 지장을 주진 않고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여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은 첫 번째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에 오면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도 교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도 교수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같이 하는 연구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조교들 같이 일하는 조교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행정 조교나 뭐 직원들이나 어쨌든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로 연구과제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기관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대학의 연구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관계에서 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많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거나 잘 모를 때 좀 갈피를 잘 못 잡으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실 같은 경우는 텃세가 많이 심하다고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연구실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일이 굉장히 거의 다 연구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내가 연구실에 있는 기간에 마음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성과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좋은 인간관계와 그 연구실 분위기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유튜브나 다른 그런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 연구실 들어가면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메일을 드려서 그런 연구실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일의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면 제가 다녀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퇴근 끝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구비가 정해져 있고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순전히 궁금하고 나의 학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읽어야 할 논문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못 읽었으면 밤을 새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논문을 잘 읽고 처음부터 뭔가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내 생각이나 내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때 어쨌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고 그 시간은 밤의 시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많이 새서 그래서 밤샐 일이 좀 많다? 그리고 일의 시작과 끝이 없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이걸 해오라고 했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어쨌든 교수님이 이제 맡기신 부분까지는 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좀 단점일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배우는 거고 나한테 남는 거니까 한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나에게 큰 배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이에요. 나는 대학원이라서 되게 연구만 하고 약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행정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학원에서 조교 일을 하다 보면 조교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조교 일을 하다 보면은 교직원분들과 연락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러한 업무를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처음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가는 것도 선임 연구원들, 그러니까 나보다 일찍 들어와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가 또 리서치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뭐 연구과제가 끝나고 회식을 했는데 그 과제 비용을 처리한다던가 물론 그 과제 비용은 그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지만 그걸 요청하는 과정에서 뭐 서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최근 하고 있는 알약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IRB 승인을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담당 선생님이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하면
학교에서 누가 어떤 업무를 보시고, 뭐 내가 어디다 업무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게 되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연구비를 조정한다던가, 연구비 관계에 수정이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한테 이거를 맡긴 그 발주처 기관에 어떤 선생님과 또 연구기간이 늘어났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요청된다거나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줘야 할 업무가 생겼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응대를 해야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대학원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볼 일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행정 쪽으로 온 건지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대학원에 와서 정말 연구만 하고 막 논문만 읽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이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취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취업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전문성이 있다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뭐 안전보건 쪽과 관련해서 뭐 의료사고랑 환자 안전 관련 보고서와 관련된 거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거랑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생산이나 제조 라인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이쪽 연구를 했고 이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했는데 왜 여기에 지원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좋은 논문은 이걸로 썼는데 나 이쪽 분야도 해보고 싶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워낙 취업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기 때문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 좀 특히나 취업 폭이 넓었던 학과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 결론은 대학원 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뭐 회사를 당장 가기에는 뭔가 조금 취업 준비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공부학업에 관심이 있긴 한데 조금 조심스럽고 약간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대학원 생활을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을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위치들이나 뭐 전문성이 생긴다거나 연구를 해보는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고 또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음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나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에 관해서라도 옛날에는 A라는 B라는 관점으로만 봤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열리고 그거는 많은 논문을 읽고 교수님의 많은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빈틈이 있을 수 있고 내 논리에 이런 부분들을 많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을 때 논문에서 찾아서 그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는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 실험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타당해야 이게 학계에서 받아질 수 있고 그게 인정이 되고 내 말이 맞다고 사람들이 믿어주는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재밌고 해보니까 힘들다. 말했고 아까 뭘 말했는지도 까먹었어. 그래서 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2년이란 시간이 절대 짧진 않고 그렇다고 또 엄청 긴 시간은 아니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어떻게 찾고 또 내가 그런 거 생겼을 때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맛보기로라도 어쨌든 박사학위는 아니지만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 주변에 석사학위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웬만하면 되게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친구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대학원에서 하는 일은 크게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는 연구실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첫 번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과제를 보고 학부생활과 다르진 않지만 대학원만의 수업의 느낌을 가진 채로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두 번째, 논문을 씁니다.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전원 논문이 될 수도 있지만 논문을 씁니다. 세 번째, 연구과제에 참여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과제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던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참여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 배울 수 있어요. 네 번째, 조교 일을 합니다. 학과 조교일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조교의 업무가 있지만 조교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직원들을 상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조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직장인이자 연구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스킬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 취업시장에서 전문성이 생긴다. 네 번째, 대학원생이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진 않다.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 첫 번째,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 교수님과 뭐 같이 연구하는 친구들 간의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일의 시작과 끝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기가 충분한 시간을 학업을 위해 할애해야 한다. 세 번째, 생각보다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대학원의 업무가 반드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취업의 전문성이 확보가 될 수 있으나 학과에 따라 혹은 그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취업의 폭이 줄어들 수는 있다. 전문성은 깊어질 수 있으나 취업의 폭이나 뭐 다양한 취업의 시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근데 크게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네, 이렇게 해서 대학원 생활 4가지, 장점 4가지, 단점 4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단순히 저의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신이 꾸려가는 대학원 생활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대학원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구나 정도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학원 생활은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사실적인 생활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논문을 다 쓰고 이제 전화 논문을 쓰고 있고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조금 더 박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절대 석사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힘들었고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